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폭락을 했죠. 코스피도 폭락을 했고, 코스닥이 4%나 하락했고, 코스피도 지금 2,400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이제, 과매도 영역까지 들어선 것 같은데요. 코스닥 레버리지는 2배니까 8%가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기회인가, 이게. 제가 이게, 한국 주식이 여러 가지 이제 거버넌스 이슈부터 말이 많죠. 굉장히 벌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박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이 이제 언어상으로 또 익숙한 것도 있죠, 기업이. 그래서 이제 대박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죠. 큰 돈으로 꾸준히 벌 거면은 아무리 봐도 이제 미국 주식이 나은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방을 노린다 그러면 한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게 저는 이 코스닥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을 했고, 유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유가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 쪽이고, 그래서 폭락 배경이 뭐냐? 그동안도 계속 내려갔었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가 계속 문제가 됐는데, 지금 5%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4.8%. 이게 2007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추가로 급등하면서,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한때는 연준이 이제 시장에게 주도권을 뺏겼던 적이 있죠. 연준이 겁을 줘도 겁을 먹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하죠. 이제 완전히 연준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근데 저는 고금리를 장기화 할 수 있을까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동안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거의 이제 팩트처럼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1분기였나요? SBB 은행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루머도 돌았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미국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머징에서 문제가 약한 고리가 언제든지 터질 수도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의 이태리처럼.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되기는 저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폭락했을 때 뭘 해야 되냐? 이 중요한 공식 같은 게 있어요. 폭락 시 반드시 리밸런싱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교체 매매라는 거죠. 내가 손실이 너무 커서 매도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건 별론데, 예를 들어서 내 수준인데 폭락을 했다. 대표적인 게 이마트 신세계겠죠. 롯데쇼핑. CJ 계열도 그렇고요. 과감하게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평가 손실이 너무 평가액 기준으로 보면 겁이 나니까 갈아타지 못하는데, 그거를 과감히 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런 때라는 거죠. 대다수가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코스닥 폭락의 배경이 특히 이제 전기차 섹터가 대폭락을 했다는 거죠. 기존의 악재가 이제 극도의 고평가 영역이었다. 특히 한국의 양극재 쪽이, 셀은 안 그런데, 그리고 LFP 채택 흐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다가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반토막 났다 그러죠. YY로. 그리고 양극재 판가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하락하면 따라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핵심주인데 폭락을 했고, 그리고 LNF는 더 폭락을 했죠. 얘는 저평가인데도
그러니까 이 회사는 투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좀 짜증나는 주식이고 그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떨어졌고 포스코 홀딩스가 그나마 양호하죠. 그리고 또 새로운 악재가 있죠.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뭐 약 거의 10%가 우세하다. 이게 이제 몇 달 전부터 나오던 기사인데,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조사 기관마다 또 편차가 있긴 한데, 지금 백중세는 맞아요. 백중세인가요? 뭐 박중세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근데 그 대부분이 연임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 압도적 지지율이다. 2위와 46% 차이니까 나오는 게 확실하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10% 가까이 앞섰다. 그 트럼프는 예전부터 뭐 신재생 이거 거짓말이다. 그래서 신재생 쪽에 대표주들이 폭락을 했고요. 전기차 전환 정책을 폐지해야 된다. 너무 비싸고 멀리도 못 간다. 그래서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트럼프가 UAW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죠. 전미 자동차 노조죠. 그래서 디트로이트에서 예전에 이제 뭐 박수를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분석이 신재생 에너지와 달리 전기차 투자 축소는 대폭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 공장 건설한 게 남부 쪽에 많이 있다. 텍사스부터 해서. 그래서 투자 계획이 이제 일자리와 직결되는 거죠. 트럼프가 IRA 폐지 입장인데 배터리 3사가 미국에 45조를 투자했어요. 한국 배터리 3사가. 그러면 트럼프가 IRA를 뭐 폐지한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러면 일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좀 공약대로 되기는 어렵다. 특히 전기차 쪽에서는. 그래서 환경 규제를 좀 완화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축소. 그러면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좀 느려지겠죠. 내연기관차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기차 섹터에서 멀티플 하락 요인이 되고요. 에코프로 그룹이 여전히 이제 비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시총이 오늘 종가로 21.9조, 그리고 에코프로 BM 시총은 22.98조, 23조, 22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최대 주주는 에코프로 45.6%.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가 대략 10조라고 보면, 그럼 나머지 10조 이상이 이제 뭐 자회사가 물론 있죠. 나머지 기업이 비상장에 10조 가치나 있다. 지금 주가가 폭락하니까 비상장도 가치가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지주회사니까 50%까지 디스카운트를 하거든요. 50% 디스카운트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외부 매출이 없단 말이에요. 수직과 계열화된 원재료 업체들이 외부 매출이 없다. 그렇게 해서 할인을 하다 보면 포스코 홀딩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직 계열화에 비하면 약하다는 거죠. 전구체 뭐 수직 계열화 돼 있지만 광물 자원 확보를 못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둘 다 고평가인데 에코프로는 특히 고평가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상승 요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가 오늘 종가 23만 5천 원에 목표가 44만 6천 원이면 2배죠. 근데 1년 만에 2배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모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난이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큰 시세 후에 다시 시세가 나기는 희박하다. 카카오, 네이버. 더 과거로 보면 화장품, 그때 중국 소비주 난리가 났었죠.
그 전에는 또 뭐 석유화학 조선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 M은 여전히 뛰어난 양극재 기업은 확실합니다. 특히 이 두 개는. 근데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높은 투자다. 사면 벌고 뭐 그러니까 증설 모멘텀이 계속 있었죠. 근데 이제 현재 증설 계획으로 수요의 90%를 대응 가능하다. 그러니까 추가 증서보다는 이제는 수주를 누가 이제 하는가.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도 그 뭐죠 그 인도량이 컨센을 하회했고 가격 인하에도 부진했다는 거죠. 그것도 악재고 트럼프 그리고 또 이제 뭐 LFP 모멘 그 흐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지금부터 상승하는 거는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2배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어쩌라는 거냐. 뭐 일단 분석을 해보면 작년 10월하고 올해 1월 초에 5,845원 똑같더라고요. 정확히 똑같은 가격에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194%를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넘게 상승을 한 거죠. 3배가 조금 안 되게 상승한 거죠. 대단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주도주가 뭘까 고민을 안 해도 되고 근데 7월 달에 고점을 쳤는데 고점 대비 현재 43% 하락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2달 반인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 증시가. 근데 그만큼 거품이 심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 1월초 저점 대비해서는 현재가 68% 상승한 가격. 여전히 68% 상승했다.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바닥권이라고 하기. 그래서 오늘 종가로 코스닥 시총이 약 393조다. 근데 양극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가 약 13% 비중. 시총이 한 50.6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저는 몰빵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손해나고 팔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연초였죠. 그럼 지금은 왜 아니냐? 지금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 구간은 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17,000원이 고점이었으니까 8,500원 정도에 접근 가능한데 아직은 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도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들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고평가니까요. 양극재가. 그래서 몰빵 타이밍은 아니다. 2017년 이후에 3번의 바닥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코스닥 150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ETF가 생긴 다음에 3번의 바닥이 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였죠. 그래서 16년 말에 바닥을 찍고 그 정치 리스크로 이때가 한번 기회였고요. 바이오가 이제 주도주가 되면서 폭등을 했고요. 코로나 때 한 3,700원인가까지 내려갔고요. 이것도 뭐 한 4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 고금리 긴축. 그래서 뭐 현재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가격이. 근데 이제 매번 주도주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코스닥 레버리지 ETF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만한 가격인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리스크가 별로 없이 싸게만 사면 리스크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폭락을 해서 저도 뭐 기분이 다운되는데 또 폭락을 했으면 또 상승할 기회가 또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의 속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